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2배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어제 파월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강한 매파적인 스탠스였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은 시장이 반등을 즐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같은 이슈로 충격이 또 올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당연히 기적의 선반영으로 지금 이미 그 부분까지 반영되어 있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죠.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어제 파월의 연설에서 핵심 내용들을 공유드리고, 어제 파월의 연설 이후 시장은 5월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에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얼마나 부정적이냐면 이익 증가 전망이 20년 동안 단 5번 정도만 있는 역사적 최저치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거기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가 현재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기적의 선반영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올해 한 번 더 충격이 올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동반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일 가장 큰 이슈는 파월의 연설이었는데요. 제가 느껴지기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시장이 굉장히 잘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굉장히 강한 긴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낙관론자들은 이미 50bp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은 일정 부분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었고 예상하고 있던 수순이라는 의견입니다. 즉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고, 하락한다는 의견들을 살펴보면 지금 시장은 지난주의 급등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바라봤습니다. 다가올 충격은 잠시 뒤로 미루고 지금의 분위기를 즐기자는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런 상황에 다우는 0.6% 하락, 나스닥은 0.4% 하락, S&P 500은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딱 봐도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금일은 다시 에너지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331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전에만 해도 2.2% 초반대였는데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 후 상승하기 시작했고 2.3% 레벨을 돌파했습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38입니다. 이제 그래도 정말 패닉 구간은 잠시 빠져나왔다는 생각인데요. 과연 3월의 저점이 올해 최저점일지 아니면 다시 한번 극심한 공포 구간이 찾아올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오늘은 모두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말 굉장히 매파적이었다. 아, 무섭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듯 한데요. 핵심 내용만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파월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를 과소평가했다는 점을 결국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긴축 정책을 예고했는데요. 먼저 이날 시장이 가장 주목한 발언은 당장 5월 FOMC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특히 그 이유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올해 1분기에 정점을 찍고 안정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다면서 결국 더 빨리 대응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당장 5월에 0.5%포인트 인상도 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연준 패턴을 살펴보면 미리 밑밥을 던져주면서 시장이 이를 반영할 시간을 최대한 주고 그 다음 행동을 취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즉 5월에 0.5%포인트 인상 확률은 굉장히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당장 이번 5월이 주목되게 된 이유는 5월에 양적 긴축을 추진할 뜻도 내비쳤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상당 규모의 자산을 연준이 매입했는데 이를 축소하는 절차가 다음 FOMC 회의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 기간은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즉 5월에 양적 긴축도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3년 동안 긴축 기간이 진행될 예정인 겁니다. 가장 최근에 있던 양적 긴축은 약 2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는 약 60%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만 해두면 좋을 듯하고, 또 유동성은 이번 인플레이션의 상승의 핵심 요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기존 연준의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인 2%는 변경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월과 연준이 현재 다급함을 느꼈는지 현 시점에 필요한 적절한 정책을
빠르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긴축 정책들을 결정할 때 공급망이 개선되는지 그 여부도 확인할 것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현재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다고 말했고요. 결국 종합해보면 거의 모든 부분이 결국 3월 FOMC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3월 FOMC에서 이미 올해 50bp 인상을 한 번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되었었고, 3월 FOMC 후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5월 양적 긴축에 대한 메시지 역시 던졌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메시지들을 확인하고도 불확실성 해소와 선 반영이라는 이유로 지난주 급등을 보여준 것이었죠. 이런 이유에서 사실 굉장히 매파적인 파월의 발언들을 어제 시장이 생각보다 잘 버텼다고 정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발언에 시장은 이미 5월 50bp 인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막상 5월이 시작되었을 땐 지금 3월 FOMC 때처럼 충격이 덜할 수 있고 차라리 그 전에 미리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40년 만의 최대치, 강력한 긴축 정책이 예고된 상황에 현재 이익이 증가할 것을 전망하는 설문자 수는 역사적 최저치입니다. 98년과 2001년은 닷컴 버블이 있었던 시기죠. 그리고 2008년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던 시기, 그리고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역사적 최저치에 도달했는데 저 구간이 바닥이 아니었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들며 폭락이 올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즉 지난주의 상승은 길게 바라봤을 때 하락장에서의 데드캣 바운스라는 겁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최대한 빨리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와주어야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악화된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와줘야 하고요. 이게 현재 아직도 여전히 위축된 투자 심리가 바뀌고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듯합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도 결국 4차 매수 타이밍 중이고 어제까지 18일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내 투자금에 따라 매일 2주를 살 수도 있고 3주를 살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한 주씩 40거래일까지 아니더라도 한 주씩 최대한 올해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로 이제 4차 매수 타이밍 18일차까지 매수 완료했는데요.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는 이미 4차 매수 타이밍 매수 중이었는데요. 어제까지 벌써 36일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USD는 이번 주 금요일에 40일차 매수가 완료되고 4차 매수 타이밍 매수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예측이 정말 무의미한 이유, 결국 이론적으로가 아닌 현실적인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6일 전 댓글입니다. 오늘 상승세는 연준 회의를 앞두고 쇼커버닝 들어간 것 같아요. 모두 조심하세요. 라고 댓글 주셨는데요. 정확히 저 검정 원 부분입니다. 당연히 보수적으로 조심하는 건 항상 좋지만 지난주는 2년 만에 최대 급등한 한 주였습니다. 저런 최고의 날들을 놓치면 연평균 수익률이 손실로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에 몸담고 있어야 하며 예측을 통한 주식 투자는 평균적으로 10번 중 2번 정도만 맞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틀렸을 땐 모두 조용히 있다가 그 2번 맞았을 때 큰 소리로 떠들죠. 대표적인 예로 매년 폭락이 온다고 얘기하는 세계적인 투자자 제레미 그랜섬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거의 매년 반토막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매년 반토막을 얘기하는 제레미 그랜섬조차 빅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 역시 거의 매년 폭락을 얘기해왔습니다. 결국 세계적인 투자자들 역시 주가 예측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 유튜버, 세계적인 투자자들, 인터넷 속의 폭락론자들 아무도 맞출 수 없습니다. 특히 내가 매번 폭락 직전에 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리밸런싱을 통해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곧 제 영상에서 투자금이 늘어났을 때 혹은 내 투자 그릇보다 투자금이 너무 커졌을 때 그때를 대비한 정말 간단한 현금 비중을 늘리기 위한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좋은 건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아닙니다. 보유 기간입니다. 보유 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손실 볼 확률은 굉장히 줄어들고, 보유 기간이 20년을 넘어가게 되면 미국 주식 역사적으로 손실 볼 확률이 0%에 수렴합니다. 제가 계속 평생 보유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이며, 매도는 목돈이 필요할 때 그만큼만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살 때가 되었다면 차를 살 돈 그만큼만 매도하면 되고, 부동산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면 그만큼만 매도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보유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불장에서 오를 땐 계좌 상승을 즐기고, 지금과 같은 조정장이 왔을 때 그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줍줍하는 오질옹줍하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를 10년 이상 장기 투자에 성공하게 해줄 것이고, 우리는 극소수의 성공한 투자자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